이게 사실 이 연장선상에 이재명, 이준석 두 후보 간의 정면 충돌이 있죠. 앞서 긴급 기자회견도 봤습니다만 이준석 후보 앞서 기자회견 했던 말의 핵심 내용은 이게 바로 이재명 유신 시대의 서막 아니냐.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조금 전 저희가 5시 20분에 만나봤던 이준석 후보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과 그 2중대, 3중대, 4중대 격에 해당하는 정당들이 저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키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유신 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습니다. 입만 열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외치더니 전두환의 계엄 정신을 이어받은 세대인가 봅니다. 저는 죽지 않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하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구장부장님, 네. 어제 아까 저희 속보로 만나봐서 조금 더 정리하고 정제된 내용을 보면 이준석 후보는 아니 이제 대통령 될 사람인가 본데 아들 문제 거론했다고 나를 정치적으로 정치 인생을 끊으려고 하냐, 제명하라고 하냐, 정권 잡기 도중에 날 죽이려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네. 뭐 당사자인 이준석 후보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측면도 있을 테고 이 정치적으로 위기감도 좀 고조가 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치인 이준석의 이 미래 그리고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선 이 깜깜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전에 나온 여론조사가 만약 6.3 대선 결과에 그대로 나타난다라면 사실상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단일화였다라면 비슷한 승부가 날 수도 있었는데 이준석 후보가 완주를 하는 바람에 그 이재명 후보가 손쉽게 당선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 내부 소속 의원들 일부조차도 예. 이준석 후보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민주당과 다른 기타 정당이 제출한 이준석 국회의원 제명안이 현재로서는 제적 3분의 2가 되지 않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일부 이탈하는 의원들이 나온다라면 이준석 의원 제명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예. 6.3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이준석 의원의 정치적 미래가 크게 엇갈릴 수도 있다. 현재로서 보면 뭐 그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로 박성미 정관님, 여기 보면 그러니까 본인 정권 잡기 도중에 죽이려고 한다. 난 절대 죽지 않는다. 나경원 의원도 한번 거들더라고요. 오늘의 이준석이 내일의 당신이 될 수도 있다. 절대 막아야 된다고 하는데 징계한 수준이긴 한데 실제로 만약에 민주당도 제명안, 의원직 제명안에 대해서 강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근데 일단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건 민주당에서 어떤 징계안을 추진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일단 지금 이준석 후보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민주당이 본인을 의원직 제명시키려고 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 민주당은 제명을 추진한 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조국혁 신당 의원들이 주로 발의한 어떤 그 의원직 제명안에 대해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 한 4명 정도가 뭐 참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마치 민주당이 전체가 나서서 당론처럼 이준석 의원을 의원직 제명을 시키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일종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예. 지금 이 순간에 뭐 김영삼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 이런 것들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본인이 한 잘못된 행위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죄가 더욱더 우선시되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마치 민주당에 의해서 본인이 탄압받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것은 여전히 본인의 문제적 발언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행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한마디 했잖아요. 나 정권 잡기 도중에 죽일 셈이냐라고 이준석 후보가 기자회견하니까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확인해라. 당신 거짓말했다라는 취지 얘기를 했는데 앞서 원주였나요? 강원도 원주 유세 중에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도 한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발언 논란과 별개로 아드님께서 군대 댓글을 작성하신 건 검찰 공소장과 5번 약식 명령 판결을 통해 확인됐으니 이에 대한 별도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 글쎄 과한 표현에 대해서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잘못 키운 제 잘못이죠. 그러나
그 댓글 표현을 과장 왜곡해서 그치 마치 성적 표현인 것처럼 이렇게 조작해서 국민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여성 혐오 발언을 국민 토론의 장에서 함부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특히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법적 제재가 뒤따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데 사과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발언이에요. 아까 잠시도 만났는데 장 변호사님, 제가 아직도 100% 이재명 후보의 진의를 빡 와닿진 않아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얘기는 아들이 분명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그 해당 논란의 댓글은 아들이 쓴 게 아니니까 이준석 후보가 법적,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된다. 이게 이재명 후보의 주장인 겁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오늘 얘기 나온 것처럼 과장되고 왜곡된 부분, 그런 표현에 대해서도 문제 삼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준석 후보가 토론에서 했던 말 자체가 사실 그 원문에 있는 말과도 사실 맥락면에서 그리고 표현의 면에서 분명히 왜곡되고 과장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허위라는 점을 이제 한 가지로 꼭 짚어 나가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그 선거 캠프에서도 고발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수사를 통해서 뭐 적절하게 드러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런데 앞서 이준석 후보가 뭐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치 본인이 억압을 받고 있는 것처럼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앞서 박성민 비서관 얘기해 준 것처럼 지금은 그런 프레임 전환을 통해서 국민들께 호소할 때가 아니라 오늘 오전인가요? 뭐 당원들의 사과했던 것처럼 국민들께도 먼저 통렬하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다라는 말씀 덧붙여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민감해 부분이 이준석 후보는 뭐 보도 내용도 있고 봐라, 검찰의 공소장 봐라, 아니 거의 사실상 판결문 아니냐. 그 뭐 4개의 뭐 댓글 다 뭐 이거 계속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그 댓글 내용이 있었고 그걸 뭐 사실상 벌금 5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인정한 셈이라면 이재명 후보 아들이 썼는지 맞았는데 왜 이걸 또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얘기하냐. 그럼 이재명 후보 얘기하는 건 여성 혐오가 아닌데 의도적으로 여성 혐오로 바꿨다. 그 부분이 거짓말. 부풀리고 과장하고 왜곡하고 비틀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허위사실 공표로 죄를 물을 수 있다. 그럼 이게 아주 이렇게 잘라서 섬세하게 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글쎄 이게 뭐 긁어부스럼이 아닐까요? 근데 그 발언을 그 내용을 보면 여성 혐오도 될 수 있고 남성 혐오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발언 자체가 보면 그것도 적절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 댓글을 아예 본인의 아들이 안 썼다라고 하면 이건 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왜 인정했죠? 그러면 그 공소 사실을 왜 인정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으면 이게 또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또 그게 왜곡이 여성 혐오가 아니라 남성 혐오라고 그런다면 예. 그것 또한 부적절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 문제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자녀의 문제이고 또 이게 오히려 논란이 커지면 커질수록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본인은 언급을 안 하는 것이 저는 좋을 듯한데 글쎄요, 계속 왜곡 조작됐다고 그러니까 자꾸 궁금증이 뭐가 왜곡됐고 조작됐는지에 대한 아마 국민적 관심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전선이 확실히 굳어졌어요. 이재명 유신 독재 체제 아니냐라고 하면서 본인을 죽이려고 한다는 취지의 이준석 후보 얘기와 거짓말은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는 이재명 후보 얘기까지